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PDIC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한 과목당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인데 이거를 좀 함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PDIC 오픈워터 과정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강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해양 환경 강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장비, 안전 수중, 그리고 다이빙 계획 이 4개의 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 환경 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축해서 3가지가 있다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수중 생태계, 그리고 조류, 수온, 시야, 그리고 환경보호 다이빙이 있습니다. 사실상 해양 환경 강론은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환경입니다. 스쿠버 같은 경우는 물에 접촉이 되어 있다. 그 말인즉 다이빙 환경의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리적, 물리적 안전과도 이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중 생태계 구조에서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조간대, 산호초, 그리고 아래는 생물 군집 서식 환경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다이빙 기능 수심대까지 생태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조간대, 연안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조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안, 무태서부터 한 몇 미터, 한 1km 그런 것들을 연안이라고 표기를 하고, 원양은 이제 조금 더 먼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심해는 40m가 넘어가면 다이버들에게는 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빙을 할 때 조간대에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고 연안에서도 다이빙을 할 수 있고 원양에서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를 가게 된다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호초, 안반, 모래, 지형별 특징, 어디서 다이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내에서 이렇게 일단 여기는 서해고 여기는 남해고 여기는 동해입니다. 동해는 대체적으로 수심이 되게 깊습니다. 기본적으로 0에서 200m까지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수류가 빠르고 추가적으로 수온이 차다. 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산 앞바다에 있는 태종대에 수심이 2m에서 100m 사이 확인이 되고, 남해에서 저희가 다이빙을 한다. 0에서 70m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서해는 다이빙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뻘 지역으로서 일단 시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얼굴 앞에 댄다 하더라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야입니다. 그러면 시야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내에서 다이빙을 한다 하면 1등이 제주도, 그 다음 다이빙을 한다 동해 쪽이나 아니면 남해까지 다이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기, 3기는 시야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어요. 이 시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했을 때 시선의 끝자락이 20m까지 보인다, 30m까지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지는 뭐냐, 산호초도 있고 산호, 안반, 모래. 산호는 국내에서는 산호초밭이 잘 없어요. 제주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 같은 경우는 일단 동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해. 그 말인즉 강원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모래 같은 경우는 뻘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모래와 뻘은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모래바닥 같은 경우는 동해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있지만, 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서해에 많이 있습니다. 지형별 특징이라 하면 이 정도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산호초는 결국에는 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특히 어드밴스, 세부의 다이빙을 갔을 때 눈으로만 보되 절대 생물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 다음 이제 생물 군집과 이제 서식 환경의 관계에서 진행을 됩니다. 이제 수온대별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따뜻한 곳에서는 열대어, 차가운 곳에서는 그보다 좀 차가운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다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저희는 어디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서 최대 다이빙 수심은 37m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0m로 보수적으로 잡아요.
왜냐 40m 이후로는 질소 마취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중 생태계 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수온 시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류가 있고 저속과 있고 연안류가 있습니다. 뭐 해류는 가장 크게 움직이는 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석은 수직 운동을 하죠. 해 또는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조석이 생겨납니다. 연안류는 저희가 다이빙하는 곳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다이빙을 할 때 이 안에서 물이 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연안류라고 합니다. 수온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이제 수온 변화는 이제 물 안에서도 되게 많이 나뉩니다. 수면 그럼 저희가 다이빙을 해요. 구간별로 수온이 점점 달라집니다. 수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0m에서부터 뭐 5m까지는 수온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10m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수온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수심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뭐 30m라고 할 때 저희가 어느 구간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어느 곳은 막 아지랑이처럼 막 물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은 되게 클리어한 곳이었어요.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 냉수대라고 합니다. 냉수대가 뭐냐면 어느 구간만 수온이 막 10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갑자기 10도의 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들어왔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다이빙하면서 이제 피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유물 플랑크톤 블룸의 영향 이제 여름 수온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플랑크톤이나 뭐 여러 미생물들이 자라게 될 거고 수중 생태계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시야가 나쁘다면 다이빙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환경보호 다이빙을 해야 돼요.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하시는 분들, 이제 물론 오픈워터 분들도 이제 나중에 어드밴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중성부력.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오로지 호흡으로만 수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다. 근데 만약에 위아래로 쳐버리면 있는 산호들이 다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발차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린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뭐 친환경 다이버 인증 국내에 되게 다양한 환경보호단체 다이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입하셔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이빙 하시면서 수계 내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또 청소하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 강론은 관련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중 생태계 구조는 뭐 산호초가 있고 어류가 있고 그리고 해양생물 뭐 어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해양 생물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류, 수온, 시야. 이제 왼쪽은 해외일 거예요. 세부입니다. 세부. 그리고 세부는 정말 멀리도 보이죠. 한 100m까지 보인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한국이에요. 사실 이렇게 줄을 잡고 가야 할 정도로 시야가 잘 안 보인다. 또 환경보호 다이빙은 이분이 다이빙하면서 쓰레기들을 이제 주워 올라오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주워오시면 안 돼요. 주워오시다가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레벨이 올라갔을 때 쓰레기를 주워오는 게 맞다. 해양생물 관찰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관찰 윤리 건드리거나 부시거나 낙서를 하거나 국가 간 조치로 거기는 이후 다이빙을 금지시킨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 강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비 및 활동 강론은 장비들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먼저 핵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BCD라고 얘기하고 레귤레이터, 탱크, 뭐 게이지, 그리고 마스크 핀, 그리고 익스포저 수트 뭐 이렇게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부력 조절기, 한국말로는 부력 조절기. 그래서 뭐 BCD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끼처럼 입으면서 거기서 이제 부력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장비들을 보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공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탱크는 당연히 공기 탱크겠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SPG, 게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잔압, 여러분들의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게이지 그리고 수심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양한 장비로 간다면 뭐 다이빙 컴퓨터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계처럼 착륙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빙하고 있는 모든 활동 뭐 수온, 수심,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계측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다이빙 속도
뭐 상승 시간 등을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다이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핀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핀, 이거는 뭐 오리발입니다. 추진력을 전달받는. 그리고 익스포저 슈트, 뭐 웻슈트가 있고 드라이 슈트가 있습니다. 웻슈트는 저희가 이걸 입었을 때 몸 전체가 젖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이 슈트는 꽃 다이빙을 할 때 전혀 젖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는 뭐 통당닷컴이라고 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또는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스쿠버, 저희가 스쿠버를 할 거니까 스쿠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는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안식, 2안식, 3, 4안식이 있고, 거기다 이제 마스크 스노클이 있습니다. 뭐 사실 스노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마스크 옆에 붙어있는 게 스노클인데, 이건 언제 보통 쓰냐면 수면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숨대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1안식이 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1안식은 이 안경 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1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알이 그 마스크 안에 하나로 이제 되어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UDT 실리콘 라운디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하죠. 자, 그럼 2안식은 뭐냐?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개인의 취향이에요. 결국에는 마스크는 뭐 소모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3, 4안식은 뭐냐면 시야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 하나가 있고 이제 측면에 하나씩 더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노클은 말씀을 드려. 오리발은 뭐 이제 보면 딱 좋아요. 오리발이 이제 Z핀이라는 게 있고 일반 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걸뮤, 요게 일반 핀이고, 이제 이 신발, 여기 발을 씻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류가 그렇게 세지 않은, 물이 흐름이 크게 많지 않은 곳을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쓰고, 근데 물 조류가 세다 할 때는 보통 Z핀을 씁니다. 일반 것보다 더 넓고 더 크고, 그리고 구멍이 있어서 수류 역학 그런 거 물이 쉽게 빠져나가고 피로감은 덜어주지만 빨리 나갈 수 있는 Z핀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통당닷컴 가서 한번 보시고,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얼굴 사이즈가 다 달라서 사실 샵에 갔을 때 맞는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이빙을 하는데 하루 종일 물이 새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마스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물속에서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니까 마스크 다르면 누가 누구다라는 게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다이빙샵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무들이 썩어나가, 고무들이 이제 너무 딱딱해져서 물이 이제 새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교적 여러분들 것을 구매하면 이제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니, 저는 뭐 마스크 정도는 괜찮다. 뭐 다른 것들은 너무 비싸서 좀 어렵겠지만 마스크는 뭐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가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저는 이제 마스크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슈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슈트를 보면 뭐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0.5에서 2.5, 뭐 3, 4, 5, 8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그 슈트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0.5에서 2.5는 수영장에서 쓴다, 아니면 물이 되게 뜨거운 뭐 세부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4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한국 바다에서는 뭐 5mm에서 8mm, 한국에서는 5에서 8 정도 쓰고, 3, 4도 이제 뭐 해외 바다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드라이 슈트로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 슈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프렌 재질, 메디알 재질, 부틸 재질, 이제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입으면 완전히 몸이 밀폐되기 때문에 얼굴과 손 제외해서는 여러분들이 젖지 않습니다. 레디알은 조금 고무 같은 조직이에요. 고무 같은 재질. 이제 이 고무 같은 재질은 뭐 특수 다이빙을 하거나 할 때, 부틸을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부틸이 왜 많이 사용하냐면 가볍고 활동성이 좋아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뭐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부츠, 장갑, 후드 뭐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이제 슈트를 입고 신발도 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갑은 사실 여러분들이 왜 끼냐면 좀 날카로운 걸 만지면 바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사서 끼워라 이게 아니라 뭐 다이소 가서 목장갑을 사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후드는
뭐 이것도 보온성이죠. 뭐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변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C 자켓에서 이제 소개를 드려보면 뭐 전면 조절, 후면 조절 뭐 되게 많은데 뭐 자켓 호흡기 여기서 보여주면 여기에 백팩이고요. 여기가 이제 공기통이랑 마주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가 배출 밸브. 여기서 공기를 한 번에 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뭐 제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끼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백플레이트 뒤에 이렇게 도넛처럼 근데 이제 다이빙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이제 하기에는 이제 사람의 다이빙 취향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로 넘어가 볼게요. 호흡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저희가 호흡기를 두 개를 가집니다, 보통.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짧은 호흡기예요. 이거는 주호흡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고 호흡을 할 주호흡기고 이 노란색 호흡기가 있고 이 노란색 호흡기는 옥토퍼스라고도 합니다. 옥토퍼스. 이 옥토퍼스의 기능은 내 주호흡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미 다른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옥토퍼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사항으로 이 호흡기를 물려주면서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면 이 주호흡기와 이제 옥토퍼스가 이제 결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귤레이터라고 해요. 레귤레이터. 여기에 결합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게이지, 그냥 수심 또는 수압 그리고 뭐 잔여 공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봤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웬만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풍랑닷컴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다이빙을 위해서 오프너트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드밴스 분들께서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를 구매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안경을 꼈는데 바다 가서 껴도 됩니까? 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물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렌즈가 없어지면 갑자기 또 안 보여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마스크에 도수가 있는 걸 구매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좀 나중에 할게요.